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폴란드에서 개막한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대거 출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최대 민간 기업이죠. WB 그룹과 현지의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폴란드를 넘어서서 다른 유럽 국가까지 수출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또 다른 계열사인 한화 시스템이랑 함께 통합 전시장을 열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던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현대 위아도 올해 처음으로 이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K2 전차랑 K2 자주포의 화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처럼 동유럽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K 방산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빅딜이 나올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에게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는 또다시 파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현대차와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이들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실시한 건 약 9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에는 특히 또 임금 인상 이외에 앞으로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해외 공장을 증설할 때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포함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파업 공화국이 될 수 있다라는 산업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들의 주가 영향과 함께 또 한 번 로봇주의 트리거가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끝으로는 중국 이슈입니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는 가운데 우리 추석 연휴랑 또 맞물려서 중국에서도 국경절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특수를 노려보자라고 마케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제 주인공은 카지노였죠. 진짜 오랜만에 파라다이스, 또 GKL 등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면세를 포함한 유통업계 그리고 호텔업계까지 그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의 경우에는 주가가 반짝 상승하는 그런 부추김의 정도가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남다르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기전으로 조금은 긴 시계열에서 바라봐야 할지 어떤 기업이 매력적일지 추려내는 게 관건일 때 보입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잠잠하니까 네. 좀 기분이 이상하죠? 네, 뭔가 빅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한 재미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를 더 강렬하게, 더 강력하게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포인트 먼저 열어볼게요. 수급,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어제도 저희가 수급을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를 얻어봤었는데 이 거래일 동안은 외국인들 괜찮게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수급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지금 박스권 증시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뭔가 시장이 원하는 색깔의 이야기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은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장 자체의 색깔을 우리나라 투자자 조차도 지금 국내 투자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네.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특히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제 주변에도 요즘에는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박스권 증시에 있으면서 시장이 뚜렷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왜 매수를 해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3,100선을 조금 이탈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줄 때마다 항상 매수세로 가담을 해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신뢰도는 조금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매력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가격적인 매력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졸지 보고서 보면 예상치를 또 크게 하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우리가 수익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섹터들이 최근에 시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흐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두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페드워치에서도 90% 넘게 확실시되고 있더라고요. 이미 알려진 재료긴 한데 오늘장에서도 바이오 반응이 올게 될지 궁금합니다. 섹터 점검 때 다뤄보고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방산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 전시회에 총 출동을 한 우리 K 방산 기업들입니다. 뭐 기존에 동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밝힌 바는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수출 빅딜이 나올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현대로템은 일단 폴란드 K2 전차 관련돼서 수주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일단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시장에서 가장 그래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최근 방산주들 흐름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좀 고개를 잘 들어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추가적인 또 계약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지 기업이랑 함께 뭐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그래서 자기 이제 그 계열사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K조선을 볼 때도 조선 쪽에서도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폴란드 쪽에서도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한국항공우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봤던 기업이 또 추가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매력도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산 기업들 우리가 뭐 탑4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탑픽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선에서도 방산을 더해줘야 되고 방산에서도 조선을 더할 수 있는 한화라는 기업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방산 특히 좀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우주 항공 쪽이 조금 더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방산 원래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주가의 매력도 측면에서 조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 우리가 9월 달 딱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이 가운데서 투자 매력도를 좀 따져본다면 어느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예. 방산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여전히 좋다라고 볼까요? 보고 있는 게 만약에 항공 우주 쪽까지도 네. 생각을 하신다면 한국항공 우주에 대한 그쵸. 부분들을 좀 넓혀 보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시장이 어떤 섹터나 산업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낄 때는 대장주가 잘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은 지금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과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관심도가 상당히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관심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방산 쪽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다 가져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한테 선택지를 주신다면 저는 방산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화 시스템도 한화 그룹 안에 있어서 이 기업을 보는 건 어떨까요? 필리조선소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 자체를 좀 매력 있게는 항상 보고는 있는데 네. 아쉬운 거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한 모멘텀과 방산에 대한 모멘텀, 드론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항상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로의 그 성격을 예전에 이제 6월 달로 돌아갔을 때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적은 있지만 최근에 시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물벽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있어서 네. 뭐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매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추세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방산 쪽으로 네. 시장의 참여자들은 좀 관심도가 가장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섹터와 기업들의 어떤 시장의 투심이 더 짙게 나타난다라는 분석이었네요. 자, 그러면 로봇 쪽은 어떨까요? 어제 저녁부터 사실 때 아닌 파업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HD 현대중공업까지 이 두 기업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건 거의 10년 만이거든요. 결국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로봇주에 또다시 트리거가 되리라 보세요. 사실 금리 인하 모멘텀도 또 맞물렸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장에서 예. 네, 왜냐하면 처음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로봇주 갈 때 됐는데 왜 안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몇 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건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나라인데 노동에 대해서 뭐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로봇에 대한 채택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처음에 건드려줬고 그게 오랜만에 로봇주들의 시세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바로 뒤이어서 나온 게 현대차 그룹이 우리 로봇을 비롯해서 많은 신성장 동력 사업 쪽에 맞아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약간 전기차를 떠나서 우리는 옵티머스에 대한 기업이 네. 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기술에 대한 집약적인 부분들이 결국 그 끝은 노동,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원하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AI가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 노조가 이야기 나오면서 그래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로봇에 대한 인간 대체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많은 그 하나증권이라든지 많은 이제 그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기 냈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거기 중심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1차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라든지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다가 이제는 더 넓어졌어요. 로봇주들 움직이는 기업들 보면 네. 자동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쪽까지 굉장히 커지면서 자금 유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커진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몇 종목만 집약적으로 움직일 때는 과연 큰 자금들이 저 로봇주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로봇주들 안에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대세 테마가 되는 네.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로봇주들은 뭐 오늘 빠르게 움직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세는 좀 순환매적인 길게. 측면에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로봇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관심 유효할까요? 아니면 좀 바꿔볼까요? 클로봇 제가 몇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클로봇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아. 그리고 여전히 로보티즈도 굉장히 좀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기는 하지만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항상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으실 것 조금 같고요. 아랫단을 보시네요. 네, 이렇게 네. 좀, 네. 그리고 아지넥스텍이라는 기업도 어저께 뭐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돼서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한다 뭐 이슈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오랜만에
중간에 상당히 많이 좀 터져주면서 매물을 네. 소화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까지도 좀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로봇주 안에서도 투자 기회를 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파업이라는 주제로 트리거가 될 만한 섹터는 추려봤는데요. 이 파업 당사 기업인 현대차랑 HD 현대중공업에는 또 악재가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조선 쪽에는 너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 논란 어떻게 악재성으로 인식을 할까요? 아니면 뭐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주가에? 일단 악재성이라고 볼 수는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중요하죠, 산업이다 조선은. 보니까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주목도가 높고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산업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간중간 악재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은 항상 나올 수밖에 네. 없기 마련인데 여기서 이거를 잘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그 전에 이 호재성의 이슈를 단단하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소화를 하면서 가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이 부분을 소화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크게 낙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화를 하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단기 회복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호재보다도 이 부분을 앞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큰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흐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조선주들은 중간중간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 위기는 있었어요. 네, 조선주들. 맞아요. 중국 이야기 나오면서 위기는 있었지만 그거를 잘 소화해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소화해낼지에 대한 여부는 오늘 시장에서의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향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중국 이슈도 한번 다뤄볼까요? 우리도 추석이 기다려지지만 중국인들도 국경절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경절 특수와 관련해서 어제 시장의 투심은 카지노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그 밖에 면세, 유통, 뭐 호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대장적으로 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대장이. 카지노 쪽으로요? 네, 카지노가 맞다라고 보는 이유는 면세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 게 거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소송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인천공항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항공 인천공항처럼 이제 뭐 다른 나라에도 공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면세점들의 임대료를 보면은 임대료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뭐 호텔 신라라든지 이쪽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우리도 좀 낮춰달라. 근데 공항 쪽에서는 처음에 여기 자리를 부지를 따내기 위해서 몸값을 높여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쪽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낮추냐 이런 의견이 좀 팽팽했던 의견들도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수익이 좀 나와도 임대 수익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게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예전처럼 단체 활동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만약에 단체 활동에 중점을 둔다면 면세업계가 좀 더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 자체가 개별적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트렌드가 많아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들이 생겨날 거고 네. 이러다 보니 저는 면세업계보다는 오히려 유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수익성이 좀 좋을 수 있는 쪽은 카지노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롯데 관광개발 이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지노 쪽도 지난 실적 전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다가 지금은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또다시 조금 긴 호흡으로 노려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라인 정리를 마치고요. 이제 저희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해서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달에 지금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오늘 삼성 갤럭시 F2도 출시가 되고요. 또
화웨이 트리플 더 폰,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9일쯤에는 아이폰 17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일단 시장 반응이 온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직관적으로 좀 주시죠. 저는 예. 대장 파이넴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대장이네요. 네, 이제 내장 힌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기대 심리가 커진 건 이번 갤럭시 폴더블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보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이게 결국에는 폴더블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이 바뀌면서 아이폰 유저들도 폴더블이 나오면 분명히 그 시장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밍치 쪽에서 폴더블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을 봐야 될 것이고 네. 그 가운데 결국 힌지 가장 중요한 그쵸. 부분이거든요. 예. 기술력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파이넴텍이 내장과 외장 힌지를 하고 있고 특히 내장 힌지 쪽으로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파이넴텍이 만약에 조정 시에는 네. 지금 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정 시에는 아직 폴더블까지 출시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번에 아이폰 17 공개 이후에 폴더블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혹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한번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 폴더블 텀에서 다른 기업들 다 갈 때 UTI만 좀 못 갔는데 이번 텀에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봐야 되나 싶었는데 대장은 대장으로 파이넴텍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바이오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에서도 의견을 들어봤는데 바이오는 신고가를 막 경신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텍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 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너무 많아요.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언급 드렸던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오늘은 알테오젠도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알테오젠. 왜냐하면 일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9월 23일에 FDA SC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퀴트루다 SC.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월 달부터 판매가 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로열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뭐 2%대나 5% 로열티가 될 텐데 만약에 5%로 됐을 때 지금까지 퀴트루다 SC를 기반으로 했을 때를 우리가 추후에 나중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크게 영업이익 쪽으로 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정말 기대 심리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할로자임과의 뭐 지금 소송 특허 이슈가 있기는 관련해서. 한데 네. 그 부분도 시장에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승소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UBS에서 좀 목표 주가 27만 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쵸. 심리를 상당히 악화를 시켰는데 그 네. 이후에는 뭐 맥커리라든지 여러 IB 쪽에서 또 57만 원, 9만 원의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면서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지금 키트루다 말고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데 뭐 다이치산교라든지 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재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알테오젠 지금 대장주잖아요, 여전히.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시대가 다시 올 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발목 잡던 노이즈들도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끝으로는 관심주 열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입니까? 리가켄 바이오입니까? 너무 매력도가 다른데, 네, 엄마, 아빠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비슷한 쪽으로 드려도 될까 고민은 했지만 네. 그래도 바이오가 지금 좀 대세는 맞는 것 같아서 페아마켓 관련돼서 일정이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9일까지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우리 루닛도 참여를 하고요. 근데 뭐 여전히 주가가 너무 부진한 상황이고 루닛이라던가 보로노이는 어저께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ST큐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에 출전을 하는데 관련돼서 뭐 보로노이도 어저께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해봤지만 보로노이는 어저께 시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리가켄 바이오도 페아마켓 일정에 따라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ADC 후보 물질 관련된 또 결과가 도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이번 달부터 학회 모멘텀이 많습니다. 비만, 당뇨부터 말씀해 주셨던 폐암까지 저 리가켄 바이오도 같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없는 시장 재료 가운데서 잘 이렇게 탐색해 주시고 물색해 주신 우리 이지은 대표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